나는 경기도 살고 있는 60대 아저씨입니다. 20년 차이 나는 젊은 아내에게 매일 밤마다 시달리며 삽니다. 평소에 홍보서를 자주 봅니다. 야하면서도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의 이야기도 여기서 살며시 풀어놓을까 합니다. 사실 제가 며느리에게 유혹당해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었을 때 아내하고 같이 울산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고깃집을 했는데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아들 둘 키우며 아내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해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꺼먹고 옆에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도 50대이고 혼자 큰 식당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침 동네 재개발한다고 해서 보상금 넉넉히 받고 넘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취직했습니다. 말썽쟁이 큰아들은 학력이 낮아서 취직이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좋아했던 누나와 똑같았습니다. 능력 없는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집도 사주고 커피숍까지 차려주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신통하게도 커피숍 운영을 잘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마누라한테 시달리며 살았는데 독신 생활이 쾌적했습니다. 절에 가서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님이나 보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아주 진실하고 성실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이듬해 손녀가 생겼습니다. 손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손녀 보러 가서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들집에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들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전형적인 경상도산 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가 착하기는 한데 너무 차가웠습니다. 살면서 둘이 잘 맞춰 나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3살이 되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너무 예뻤습니다. 여자애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여자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재미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녀 보러 가면 아들이 항상 집에 없고 며느리는 어두웠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가고 싶은데 자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가면 착한 며느리는 저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꼭 저녁 드시고 가라 하면서 맛있는 가자미 미역국을 해줍니다. 내가 가자미 미역국 좋아한다고 누나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집에 오면 꼭 미역국 끓여주고 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어쩌면 교회 누나를 똑 닮았는지 하루는 누나가 와서 아들이 바람 피운다고 나에게 귀뜸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알바하러 온 여성하고 바람이 심하게 났습니다. 며느리 임신하고 애 키우고 하는 동안 가게를 안 갔다고 합니다.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은 여전히 없습니다. 며느리 불러 앉아서 물어봤더니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애기 데리고 친정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다 합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엄마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제 다 키워서 한숨 돌렸더니 몹쓸병이 걸려서 세상 떠났대요. 어려운 환경에서 잘 키워주신 엄마가 너무 그립대요. 애가 좀 커면 마트라도 취직해서 애하고 둘이 살겠다고 합니다. 며느리 이야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온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커피숍에 가서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혼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 잘하는 둘째만 좋아하고 자기는 찬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저 얼음 같은 여자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더 일이 꼬여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 노골적으로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저도 싸가지 없는 아들에게 정이 딱 떨어졌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갔더니 모녀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이 초라하게 밥 먹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손녀 규리가 할아버지하고 달려와서 안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볼에다 뽀뽀를 합니다. 할아버지 좋아 이럽니다. 마음속에 와하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절대로 내 핏줄 규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 집안을 보니까 아들 놈이 집안 살림도 다 부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규리와 놀았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봉투에 꼭 생활비를 넣어서 주었습니다. 안 받겠다는 며느리에게 억지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며느리한테 가서 규리와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며느리를 보면서 여자 마음을 좀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작고 아담한 귀여운 타입이었습니다. 남자 하나 믿고 시집와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항상 함부로 말하지 않고 따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만 규리를 봐달라고 합니다. 엄마 기일인데 제사를 모실 수가 없어서 절에 올렸다고 합니다. 밀양에 있는 절에 갔다 온다고 합니다. 제가 내 차로 데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며느리 말도 안 듣고 당일 규리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손녀 규리는 처음 나들이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잘 부탁한다고 시주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규리는 드라이브 가자고 아주 떼를 씁니다. 나도 기뻐서 가자고 며느리만 쳐다봅니다. 그렇게 셋이서 몇 번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동해안 해안도로를 신나게 다녔습니다. 정자에 있는 유명한 가자미 미역국집에 갔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던 며느리 모습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드라이브 때문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손녀가 모처럼 집에 들어온 아들한테 드라이브 가자고 칭얼댔대요. 바쁜데 그 말했다고 어린 딸을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듣고 화가 나서 커피숍에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 상간녀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 분노했습니다. 이 못된 놈 하면서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놈도 폭발했는지 저하고 의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왜 아버지한테 고자질 했냐고 폭력까지 행사했답니다. 며느리하고 손녀가 무서워서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확고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흥분해서 일으킨 실수로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살면서 기다려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녀가 편히 지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규리하고 저는 아주 신이 나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셋이서 틈만 나면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규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까운 가지산 성남사에 자주 갔습니다. 셋이서 산책도 하고 제가 규리를 업고도 걸었습니다. 성남사 산책길을 걷고 차 한잔하며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숙경은 저에게 가슴 아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남자를 못 만났대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대요.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저항이 말 안 하는 것이었대요. 그게 지금 이렇게 무뚝뚝하고 차가운 여자를 만들었대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남자가 있을 것 같대요. 그 남자 만나서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몇 번이나 가슴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 집에 있을 동안만은 꼭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그 뒤로 숙경이 입만 열면 무조건 경청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듣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에 식당하면서 일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차를 한잔한다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경이 갑자기 뒤에 서더니 어깨를 안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녀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무언가 보답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네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무심결에 손을 잡았는데 너무 따뜻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뒤잡아왔습니다. 그 보드라운 느낌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그만 촛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의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교회 누나가 며느리에게서 자꾸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브를 가면 규리가 잠을 자면 내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해지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말문을 열은 그녀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주고 성의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 이혼했습니다. 제가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까지만 저희 모녀를 도와주십시오. 규리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대형 커피 체인에 알바를 다녔습니다. 하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길래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손녀를 봐주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숙경은 그때부터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성의가 통했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들어주면서 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고 무엇보다 같이 산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라, 나중에 빨래할 때 2번 일을 한다. 등등 서로 할 말이 매일 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은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났습니다. 어떤 때는 둘이 싸우다시피 하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깨가 쏟아진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득도한 느낌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듣는다는 것이 이거였군요. 별거 아니었네요. 근데 너무 좋네요. 한 침대에 안 눕는 것 빼고는 완전 부부였습니다. 빨래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서로의 속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숙경은 태연히 같이 빨고 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민망해서 할 수가 없는데 여자가 훨씬 대담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그녀의 속옷을 볼 때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잠 못 드는 근적거리는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이상은 이 끈적임을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밥 먹다가 가자미 미역국 때문에 둘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가자미가 좋다, 소고기가 좋다 떠들고 있는데 숙경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그만 아버님이라 부르기 싫어요. 내 마음이 편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 나도 왠지 그 호칭이 답답해. 그냥 아저씨라 불러라. 그래요 아저씨 앞으로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자기야. 엥. 그리고 더 할 말 없어요. 사랑한다. 날라리 아저씨. 그리고 둘이서 마주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사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상상을 하다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짜릿한 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꿈속에서 밤새도록 며느리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서서히 마음과 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짜릿한 나날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있었던 나날들. 몸 한 곳에 힘이 너무 들어가 걷기 힘들었던 나날들.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누나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대뜸 며느리를 보고 한마디 쏟아 붙입니다.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니? 이 집하고 인연이 끝났으면 떠나야지. 누나를 데리고 나가 술 한잔 하면서 달래서 보냈습니다. 늦게 집에 돌아오니 숙경이 울먹이며 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저 나가야 되나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제 여기가 너 집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금도 걱정 말아라.
달래서 방에 들여보내고 저도 방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살풋 잠이 들었는데 역시 꿈을 꾸었는데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 뭔가 평소와 달리 느낌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고 평소의 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요구를 하고 그녀는 기꺼이 다 받아줍니다. 그날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푹 빠졌습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숙경은 내 뺨을 만지면서 속삭입니다. 날라리 아저씨 너무 엉큼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난 1년 동안 준비한 스토리인데 재미없었어? 아니야. 너무 고마워. 야한 여자로 만들어 주어서 내일 밤도 야해지고 싶어. 그리고 아침 TV에 크게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던 바로 내 남자야. 왜 이제야 왔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데. 나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분당으로 왔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작은 커피숍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내한 덕분입니다. 여보, 오늘 야한 꿈 꿀 거지? 그럼 꿈에서 만나자. 하하하. 홍보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일상이 변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 나이가 돼보니 알게 된 진리입니다. 다음 주 불금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가 올림.